룰룰룰루.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잘 들리죠? 역시나 소리 좀 이상하면 여경이한테 문자 주세요. 자, 보자. 자, 지금 이 문제는 역시나 또 옥스토비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또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숫자를 약간 바꿔서 내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제고요. 거기서 이제 숫자가 약간 바뀌어져서 나온 겁니다. 자, 문제를 읽으시면 어디서 어디론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I라고 쓴 거, F라고 쓴 거, 이게 내가 항상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을 내가 I라고 쓰고 F를 나중 이렇게 내가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initial, final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처음 상태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그리고 나중 상태가 어디냐면 여기. 그래서 그 처음 상태에 그 부피가 VI, 압력이 PI. 그리고 그때 온도도 있어요. 그때 온도는 TI예요. TI. 그리고 나중 상태는 자, 부피가 VF, 압력도 PF, 그때 온도도 TF.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상태가 이거고 나중 상태가 이건데 여기서 어쨌거나 여기서 요렇게 짜잔 요렇게 변해가는 게 이 문제에서의 변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 상태고 이게 나중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이제 문제 과정은 첫 번째 이것이 가역 과정이었어. 자, 레바서블리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가역. 그리고 동시에 어디어버티컬리. 이건 우리말로 뭐야? 단열. 그래서 가역 단열 과정에서 지금 이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얍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때 뭘 구해봐라? 이 과정의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구해봐라. 라는 것이 이 문제의 어떤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느냐? 바로
단열이라고? 그러면 열량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단열에서는 열량 변화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Q가 0이에요. 단열의 의미가 열이 없다, 열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역 과정에 열량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이게 그냥 정이거든요. 보이죠? 그러면 저게 그냥 정이니까 가역 과정에서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누어 적분을 하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Q 레바시블이 아예 그냥 뭐라고요? 0, 0, 0, 0.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된다? 변치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해보라는 게 1번이에요. 1번. 자, 그런데 이게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긴 하지만 약간 허탈하고 허무하죠. 그러면 정말 저게 0이 될까?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 주어진 문제 2번 문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뭐냐?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얘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중간 기착점을 하나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M이라고 쓴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뭐 여기를 I, 여기를 파이널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M, 바로 중간점을 하나를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서 나중으로 갈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들러가는 거지. 그래서 이때 보시다시피 첫 번째 뭐부터 해볼까? 바로 짜자자잔 하면서 이게 스텝 1이에요. 이 스텝 1은 뭐냐면 뭐가 일정해?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상태에서 등압 과정으로 부피 VI에서 VM까지 변했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짜잔 해가지고는 요게 스텝 2야. 스텝 2는 이 미드 포인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바로 등, 온 과정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랑 같아지는? 처음에 변화 과정이랑 같아지는 걸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래는 처음에서 나중으로 가는 건데 한 방에 바로 간다고 하면 엔트로피 변화가 0인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돌아가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중간 기차 시점을 하나 정하는데 그게 바로 처음 상태에서 등압 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온도가 증가했다가 그 다음 이 온도가 증가한 이 상태에서 다시 등온 과정으로 부피가 VM에서 V파이널로 줄어들어서 최종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뭘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바로 처음에서 이 스텝 1으로 갈 때의 엔트로피와 스텝 2에서의 엔트로피를 각각 구해보고 그 엔트로피를 다 더해서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전체 엔트로피랑 같아지는지를 확인해보고 그걸 보이라고 하는 게 2번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구성은 알겠죠? 그럼 이제 결국 뭘 해봐야 되겠어요? 각각이 뭐냐, 각각이 뭐냐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이때 하나 또 알아두실 건 아이소썸이란 말인데 이게 뭐라고 했었죠? 아이소썸? 아이소썸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등온선이라고 했죠. 등온선. 등온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등온선을 이렇게 분수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온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PV는 nRT에서 여기 이제 일정하다고 하면 P를 V분의 nRT에서 이게 일정한 상수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부피를 X축에 압력을 Y축에 두면 등온선이라고 하는 건 Y 콜 X분의 K 이런 꼴의 분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를 이 연력학에서는 등온선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죠? 뭐 이런 간단한 분수 함수는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등온선은 그 등온이라고 하는 그 정해진 온도가 있겠죠. 그럼 그 상대적인 온도가 조금 더 저온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고온일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온 조건일수록 PV 그래프의 원점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고온 조건의 등온선일수록 원점에서 멀어요. 알겠죠? 그래서 등온선을 그릴 땐 분수함수꼴로 그리는 게 맞는데 되도록이면 원점에 가깝게 그리면 그건 상대적인 저온 조건이 되는 거고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뜨려 그리면 상대적인 고온 조건이 되는 거죠. 그건 뭐 요걸 생각하면 금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종합해서 내가 저온 등온선, 고온 등온선이라고 따로따로 그려 놓은 거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제 차근차근 접근을 해봅시다. 자, 뭐부터 해볼 것이냐. 우선 첫 번째 1. 지금의 온도 변화. 이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잘 보세요. 여기서 일이 가나 온도가 변하는 건 당연한 거죠. 뭐냐면 여기서 이리 가면 단열 변화, 여기서 이리 가면 등압 변화인데 뭐가 됐건 등온선을 갈아타는 건 무조건 온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TI하고 TF를 우선 문제를 이제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온도 변화인데 보시다시피 in the 가역이면서 단열 과정인 거죠. 그러면 가역 단열에서 우리가 꼭 알아둘 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P, V, 감마. 이게 일정한 거죠?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의 곱이 단열 과정에서는 항상 저렇게 일정합니다. 이때 이 감마라고 하는 지수승을 포함해서. 그럼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최종 상태 압력, 최종 상태 부피와 처음의 압력, 처음의 부피에 대해서 이 관계가 성립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처음 부피, 나중 부피의 감마승 이 나중 압력분의 처음 압력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이건 값이 얼마예요? 나중 압력과 처음 압력이 각각 나중 압력은 5기압이고 처음 기압은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그냥 얘는 5인가 보다. 그죠? 뭐 특별하지 않죠. 이제 얘를 또 편의상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VI분의 VF는 5의 감마분의 1승 맞죠? 맞죠? 자, 그 다음 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오오오오오 이게 뭐야 이게 난데없이 이거죠. 고마워요. 우리 하윤이 대단해. 고마워. 자, 그 다음 이 가역 단열에서는 또 모두 관계가 나타나냐면 TV 감마 마이너스 1도 일정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나중 온도, 나중 부피, 처음 온도, 처음 부피 사이에 요 관계가 성립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얘를 1이 나눠서 나중 온도, 처음 온도
B가 처음 부피, 나중 부피의 감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게 지금의 경우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바로 5의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뭐냐면 VF분의 VI가 여기 있잖아요. 5분의 감마분의 1이죠. 그럼 얘를 넣으시면 5의 감마승분의 감마 빼기 1승. 이게 바로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의 비를 표현해주는 녀석입니다. 구체적으로 온도가 몇 도다, 온도가 몇 도다 했으면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문제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온도가 보시다. 구체적으로 온도가 있더라 없더라? 기억이 안 나네. 구체적으로 온도가 온도가 있네요. 구체적으로 온도가 있네요. 있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숫자를 쓰지 않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훨씬 편리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는 숫자가 주어져 있거든요. 온도가 몇 도다, 온도가 몇 도다 주어져 있고, 하지만 그 온도를 실제로 쓰지 않고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남겨두는 게 훨씬 문제풀이에 편리합니다. 자, 어쨌거나 처음 온도에 대해서 나중 온도의 비가 1이 표현이 되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알고 있냐면 바로 비열 B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감마. 이 표현이 뭡니까? 바로 CP를 CV로 나눈 거죠. 맞나요? 근데 주어진 것이 만약 이상기체라면 여기 있는 CP를 CB 더하기 R로 바꿀 수 있겠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보통 CP를 CB 더하기 R로 바꾸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겠죠? CP 빼기 R에 CP. 자, 이렇게 써도 맞지만 이렇게 써도 맞죠? 이게 보통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역수를 취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빼기 CP분의 R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CP분의 R이 뭐가 된다? 감마분의 감마 빼기 1. 이런 꼴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1이 보내고 얘를 1이 보내면 계산해주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체상수와 CP의 비율을 감마 빼기 1,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네.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뭘 구해보자. 두 번째 이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 변화 결국 뭘 구하자는 거냐면 이걸 구하자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1번에 지금 이 과정이 가역단위이기 때문에 뭐 하건 말건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는 0인 게 맞아요. 그렇죠? 0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스텝 1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뭐라고? 델타 S1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텝 2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S2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네, 급한 분들이 많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우리나라 사람 진짜 급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진국은 알죠? 우리나라 선진국이 된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해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 저기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 떼는데 일주일 걸린다면 믿겠어요?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 떼러 가는데 딱 서류 작성하고 네 일주일 후에 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난리 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만 가도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프랑스에서 그런 공공기관에서 서류 뗄 때 이 뭐냐면은 그 진짜 일주일 겁니다. 일주일씩. 정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국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사실은 한국이 선진국이 된 건 한국 사람이 급해서인데 그거의 단점인 거죠. 이런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 저런 모습은 그거의 단점이네요. 자 어쨌건 보자. 그래서 얘를 요렇게 표현해 보자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여러분 이 과정은 뭐냐면요 바로 등압 조건의 변온 과정이죠. 맞나요? 요 델타 S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등온선을 갈아탔잖아요. TI에서 TF로.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온도 TF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과정은 요건 등온 과정인 거예요.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죠. 변온 과정의 엔트로피, 등온 과정의 엔트로피. 이제 증명 안 할 거예요. 자, 변온 과정의 엔트로피 어떻게 표현돼요? 변온 과정 엔트로피 수가 어떻게 돼요? 외우라고 했죠. 뭐예요? 빨리 불어보세요. 어서 불지 못할까? 자, 뭡니까? N, C, 로그 어디서 어디? T 처음에서 TF.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등온 과정에서 엔트로피 어떻게 돼요? 등온 과정에서 NR 로그 부피 변화죠? 자, 부피가 어디서 어디로 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과정은 부피가 VM에서 VF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얘는 VM분의 VF. 그래서 변온 과정은 이렇게, 등온 과정은 이렇게. 외워야 된다잉. 알겠죠? 자, 이때 이 비열은 어떤 비열 써야 될까요? 이 비열은 무슨 비열이어야 될까요? 자, 변온은 이건데 온도가 TI에서 TF로 변한 건데 그 변온이 어떤 과정에서의 변온이에요? 등압 과정에서의 변온이죠. 그러면 비열은 무슨 비열이 돼야 되겠어요? 등압 비열이 돼야 된다고요. 뭐만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NCP 한 다음에 로그 처음에서 나중에 온도 변화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래서 5에 감마 빼기 1 나누기 감마승.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 더하기 NR 로그 한 다음에 VM에서 VF. VM에서 VF죠.
VM에서 VF는 무슨 과정이에요? 등원 과정이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PF분의 PI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이것의 원리는? 원리가 뭐예요? 이거의 원리는? 보일 법칙. 등원 과정에서 압력, 부피의 곱이 일정하죠? 그래서 보일 법칙으로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NCP가 있고 NR이 있죠. 그럼 얘를 편의상 이렇게 묶어 볼게요. NR로 한번 묶어 볼게요. 그럼 얘를 NR로 묶으면 이 부분을 CP over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 곱하기, 자, 감마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은 로그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훌렁 빠져나오겠네. 그리고 곱하기 로그 5. 맞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NR로 묶여 나왔는데 이때 P 이니셜, P 파이널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 얘가 5기압이고 얘가 1기압이죠. 그럼 1 나누기 5 하면 5의 마이너스 1승이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로그 5가 되겠네요. 맞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R분의 CP, 그게 아까 어떻게 계산됐죠? 이렇게 표현됐죠? 그러면 뭐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겠네요. R분의 CP를 그대로 두고 감마분의 감마 빼기 1이 어디냐면요, 여기 있네. 그럼 그건 뭐랑 똑같아? CP분의 R이랑 똑같네. 그 다음 여기도 로그 5고 여기도 로그 5죠. 그럼 로그 5를 바깥쪽으로 빼도 되겠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군. 맞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0.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온도 조건이 나와 있긴 하지만 온도에다가 뭐 숫자 넣지 말라고 했죠. 숫자 넣지 말고 그냥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써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저 원래 문제가 옥스토비에서 온 거라고 했죠. 그 옥스토비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보면요,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숫자를 넣고 막 숫자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나 결론은 같겠어요? 결론은 다르겠어요? 결론은 같아야지.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게 내가 볼 때는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기 조건과 관련된 어떠한 숫자가 있건 없건 여기서 이리 가는 엔트로피나 이리 가는 엔트로피나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엔트로피가 무슨 함수니까? 상태 함수니까.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가 총 5개거든요. 총 5개. 근데 이제 미리 내가 2개를 줬을 거고요. 오늘 현재 강의 온 사람한테 3개를 더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1년간의 강의 자료입니다. 요걸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강의 미리 올려드린 거 있죠? 예, 그거 보아가면서 이 뭐냐면은 수업 따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숙제도 잔뜩 드렸기 때문에 관계되어 있는 숙제도 이제 아마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나갈 자료에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요 연력학 쪽 문제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시고, 현강 오시지 않는 분들은 아마 학원에서 보통 학원 발송이 수요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택배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학원에 말씀하시면 택배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꼭 하도록 하고, 이거 내가 딱 뚫었어요.
뚫었어요. 예. 그리고 가은이가 이렇게 막 넣고 알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다 뚫었으니까 그거 이제 꼭 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 그거 다음 시간 수업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마 강의실 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마치는데 혹시 목요일 날은 4시 끝나고 바로 수업 붙어 있어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뒤에 수업 안 붙어 있죠. 목요일 날 똑같이 1시 4시거든요. 4시 뒤에 뭐 안 붙어 있죠. 목요일 날 한 10분 더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이제 뒤에 수업이 붙어 있어가지고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또 하기가 좀 그렇다. 무슨 말 알겠죠? 예. 오케이, 됐다. 그럼 끝이 다음 시간에 안녕. 됐다. 스고이 스고이.